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 실무랑 군검사 실무를 배울 때 주공일장 동객수행 이런 식으로 줄여서 외웠던 적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만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쓰는 게 특히 변호사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건 비단 피의자나 피고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적정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혹은 나중에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기 위해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라고 하면 바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경찰 민원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요. 민원 서식에 들어가셔서 수사 탭을 눌러 보시면 제일 상단에 고소장이 있으니까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가해자죠.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수사기관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 취지란 뭐냐면 죄명을 쓰는 겁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죄, 사기죄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단순한 건 쉬운데 예를 들면 특별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죄명을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경법 위반죄, 특가법 위반죄, 아청법 위반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당한 것이 범죄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범죄 사실 쓰는 법을 설명드릴 건데 그 내용으로 짧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것만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 사실은 검사님이 기소하게 되면 공소 사실이 되는 거고요. 판사님이 유죄 판결문 쓰실 때 범죄 사실이 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은 형사사건의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잘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검찰 실무랑 군검사 실무를 배울 때 줄여서 주공일장 동객수행 이런 식으로 줄여서 외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체, 공범, 일시, 장소, 동기, 객체, 수단, 행위태양 위 요소 중에 해당 없는 부분은 빼시고 해당되는 부분만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고소인 김갑동은 피고소인 이을동과 함께 2024년 12월 12일 새벽 2시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주점 상호 어쩌고저쩌구에서 고소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이을동은 고소인의 몸을 붙잡고 피고소인 김갑동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고소인의 어깨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때렸다 라고 해서 특수폭행 범죄 사실을 쓸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런 내용으로 깔끔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변호사님으로부터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고소 이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고소 이유에는 크게 봐서 사건의 경위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쓰는 게 특히 변호사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말 그대로 해당 범죄 피해 사실 전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공일장 동객수행 문장 구조를 최대한 지켜주시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고소장 뒤에 증거들을 첨부하시게 될 텐데 이런 증거들도 그냥 제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건 경위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마다 해당 증거 명칭을 인용하시면서 예를 들면 첨부자료 1, 참고인 최병동 진술서 참조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시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범죄 성립 여부는 사건의 경위 자체와 재반 증거로 봐서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줄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잘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은 상대방이 이럴 수가 있어요. 신체 접촉은 인정하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면 내 행동이 추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즉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미 사건 경위에서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주면서 당시 사람이 어느 정도로 늘어서 있었고 피고 소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으로 밀착했고 팔을 어떻게 이용해서 3에서 4회 반복적으로 내 몸 어디에 비벼댔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성간 성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 정도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은 제가 가해자 편에서 법리다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판례 찾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유사한 사실관계의 판례를 찾으셔서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명확히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안 역시 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만약 내 사건에서 뭐가 문제될지 자체를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서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증거 자료인데 빠른 수사 및 처벌을 위해서는 가급적 있는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이거 역시 수사의 혼선이나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소장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편하겠지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비판을 많이 받아야 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 화가 나는 그런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때 고소장 작성 방법을 모르겠어서 고소를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고소장을 작성하긴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서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이 세상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